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인재 쏠림 망국병, 의대 정원 확대가 처방전이다라는 게 오늘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이 의대 정원 1,000명에 플러스 알파 1,000명이 넘게 확대가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추가 분석 기사가 매일경제의 일면입니다. 인재가 의사로만 지금 쏠리고 있다, 의대로만 쏠리고 있다 때문에 정원을 확대하는 게 처방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국가인재 블랙홀 경쟁 통한 인력 재배치 계기로 라는 부제입니다. 다만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의사단체, 의사협회에서는 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해마다 이런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와서 정권 때마다 나왔었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걸 것이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친윤 덜어낸 여, 당이 역할 주도. 네, 어제 김기현 체제 2기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인사에 대한 평가로 지금 보입니다. 친윤을 덜어냈다. 그리고 앞으로 당이 역할을 주도하겠다라는 김기현 대표 얘기까지 같이 지금 제목에 실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일단 친윤 색채가 좀 옅어졌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다음 기사를 좀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여 수도권 위기론에도 사무총장의 TK 친윤 안 친 김기현. 네, 동아일보는 조금 좀 결이 다릅니다. 여 수도권 위기론에도 위기론인데 역설이죠. 이 역접인 거죠. TK 친윤인 이 사무총장을 앉혔다라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좀 같이 실려 있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기사까지 좀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안정 속 변화 택한 여, 국민 눈높이가 관건이다. 네, 안정 속 변화를 택했다. 근데 두 번째, 국민 눈높이가 관건이다. 일단 여당은 인사를 했고요. 그렇다면 국민 눈높이가 여기에 맞느냐가 관건이다. 앞선 두 개의 기사에 비해선 조금 중립적인 입장을 택했다라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국민 눈높이가 어떤지가 관건이라는데 그래서 잠시 뒤에 대담해서 국민 이 눈높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경향입니다. 검찰 이번엔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네 번째 기소. 네, 이번에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 대선이 끝나고 이게 네 번째 기소다라는 건데 민주당에선 쪼개기 기소다라고 강하게 또 반발을 하고 있죠. 이 얘기도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일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바이든 가자지구 재점령은 큰 실수. 지상전 앞둔 이스라엘의 재차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이 제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계속 지상전을 벌일 것이다라고 계속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상군을 언제 투입을 할지 타이밍을 보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와중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이 재점령하는 건 큰 실수다라고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가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주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좀 분명히 얘기를 했다라는 점을 좀 전해드립니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 사람 누구지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콰도르의 새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젊죠. 실제로도 젊습니다. 단순 동안이 아닙니다. 세계 최연소 대통령 35살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정계에 입문한 지 2년 만에 바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바나나 재벌이다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어요. 어제 집안 사업이 바나나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바나나 이 사업을 하면서 5번이나 대선에 도전을 했는데 다 실패했지만 아들이 정계 진출 2년 만에 또 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콰도르의 새 바람 또 눈길이 가네요.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언제나처럼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쫓겨나겠네. 쌍따옴표가 붙었습니다.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한 얘기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정책위 의장의 비윤,
유이동 안 쳤지만 당 3명 모두 영남이란 비판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딱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하면서 전해드렸습니다. 속보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김기현 체제 2기 인선이 나왔다. 정책위장은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건 의총에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이 최고위원 다른 분들이 쭉 이 발표가 됐었었는데 어제 의총에서 정책위 의장까지도 최종 유이동, 평택의 유이동 의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요 인선 목소리 어제 저희가 들려드리지 못했었는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네, 인선 기준은요. 수도권 또 60년대 이후 출생자들에 대한 전면 배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년대생들이 대거 배치됐고요. 수도권 중심의 인선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인선이 연포탕 인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연포탕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신 그 분들의 이력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인선과 앞으로 지향하는 인선과 차이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직접 이 인사 발표 이 배경까지도 좀 같이 들어보셨는데 이런 겁니다. 일단 사무총장 이만희 경북입니다. 정책위 의장 유이동 경기죠. 조직부총장 함경호 원외 수도권입니다. 여의도연구원장 김성원 경기입니다. 수석대변인 박정하 강원, 선임대변인 윤희석 원외지만 서울 수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김예지 의원이 최종 7명 어제 발표된 인사입니다. 특히 이 유이동 정책위 의장의 경우에는 의총에서 최종 추인을 받아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제 저희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는데 어제 발표가 난 인사들 그런데 아까 기사에서는 당 3역이다 영남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죠. 당 3역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울산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대구죠. 그리고 이만희 사무총장이 경북입니다. 때문에 당 3역이다 영남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다른 데에는 좀 이 수도권 물이 좀 더 들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당 3역을 또 조간신문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연포탕 인사라고 했는데 연포탕 인사라는 말은 연대와 포용을 한 인사를 연포탕 인사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했던 걸 계속 지속하는 그대로 독약청청 인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뭐 당 정책위 의장도 비운으로 하고 몇 명 대변인이나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그 음식으로 말하면 웃기 왜 잡채나 음식에 보면 고명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은 좀 고명적 성격이 강하고 진짜 메인 디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TK 이쪽에서 완전히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 대표가 울산이고 또 원내 대표가 지금 대구 분이 하시고 네. 또 내년 총선을 지휘하시는 분이 사무총장이잖아요. 네. 그분이 이만희 그 의원인데 네. 이분이 지금 고향이 TK 지역구 출신이고 또 하나는 경찰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경찰 출신이고 네. 지난번에 최고위원 나와가지고 컷오프 되신 분이에요. 그분을 사무총장 시켰어요. 그러니까 당 3역 중심으로 이대로 계속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민심이 지금 많이 흔들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대로 가겠다.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변화를 바라고 변화를 통해서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그 김기현 대표나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귀를 막고 가는 거 아닌가 굉장히 지금 걱정스러운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윤영걸 대표님 독야청청 인사다. 이거 너무 일방향 아니냐. 전혀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일각에서도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이동석 의원님. 네. 수도권 인사를 놓으려고 했지만 수도권이 눈 씻고 찾아도 없다. 어떻게 하느냐. 또 이런 친윤계 의원의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수도권 의원분들 중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당의 입장을 대변한다든지 그런 목소리를 낼 만한 분이 없는 것도 뭐 일각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지금 뭐 보고 체계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서 좀 귀를 막는 그런
지도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일부분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김기현 2기 체제가 들어선 만큼 네. 김기현 대표도 이제 이런 모든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보고 체계가 확실히 잡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뭐 7명 중에 4명이 70년대생, 80년대생 이렇게 젊은 나이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게 TK냐 PK냐 이런 인사들이 지도부에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네.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될 것은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180도 이렇게 선거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 공천률 확정이라든지 대거 신진 세력들의 그런 들어오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국민들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결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TK냐 PK냐 지역도 지역이고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본질은 그래서 당이 총선 앞두고 180도 변화하냐 하지 못하냐 그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점을 또 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단 민심이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좀 전제로 깔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중앙일보 1면입니다. 민심 더 싸늘해지는데 감동 없는 김기현 2기. 사실 강서 보선이 국민의힘 입장에선 참패였었죠. 참패하고 난 다음에 인사가 그럼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김기현 체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일단 2기로 가기로 했다. 오케이. 그럼 2기가 어떻게 채워질 것이냐. 거기에 지금 주목이 됐었었는데 중앙일보는 일단 감동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번 인사 감동 없는 인사였다라는 얘기인 건데 감동이 있으려면 그럼 어떤 인사였어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감동보다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왜? 이번 선거 수도권에서 상징적인 거였다. 일개 구청장 선거였지만 전국 단위 선거가 될 정도로 판을 키워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자체에 대한 평가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얘기하고 집권 여당에 뭔가 큰 변화를 통해서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다음 총선 대응할 수 있다. 이건데 정작 책임질 사람은 쏙 빠지고 나머지 아까 윤 대표님이 고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선거 이후에 나온 여러 비유 중에 이게 딱 귀에 들어와요. 중국 요리 아주 잘한다고 짜장면 잘한다고 유명한 집에 가서 네. 고객이 짜장면을 시켰는데 이거 영 아니에요. 주인에게 이거 짜장면 바꿔달라 그랬더니 주인이 네. 단무지 몇 개 바꿔주고 말더라. 그러면 그 고객이 아이고 그래 이 집 또 와야겠네라고 생각하겠느냐.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번 선거에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를 곰곰이 따져보면 윤 대통령이 책임의 출발이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 그걸 책임지세요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에게 저기 있는 것처럼 감동을 주려면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임명직 당직자 몇 사람 바꾸는 걸로 저는 임명직 당직자 뭐 영남 출신 안 친다고 해서 수도권에서 더 위기가 가속되고 수도권 출신을 사무총장에 안 친다고 해서 수도권 유권자들의 민심이 돌아온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건 변죽을 올리는 거죠. 정말로 집권 여당으로서 유권자나 국민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좀 바뀌고 있구나라는 그걸 느끼게 해주려면 뭐가 될지 아마 본인들도 잘 알 거예요. 네. 이런 인사 가지고는 안 먹힐 겁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아마 김기현 대표 제가 보기에 내년 총선까지 대표직 유지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갑자기 핵폭탄처럼 뚝 터뜨리셨어요. 지금 김기현 대표 계속 대표직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여기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일보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지금 제목을 뽑았어요. 감동이 없는 김기현 이기다라고 하면서 부제로 여당 지지율 윤 정부 들어 최저로 급락을 했다. 새 사무총장에 친윤계 TK 이만희 의원이 갔다. 요 부분 총선 공천도 용산이 주도한다는 뜻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같이 달았습니다. 신정현 의원님. 네.
지금 아까 윤경호 위원님께서는 뭐 사무총장이 수도권 인사 가든 영남 인사 가든 사무총장 하나 그거 논다고 뭐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사무총장이 TK 이만희 의원이 갔다는 건 공천을 용산이 주도한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도 중앙일보는 해석을 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죠. 예, 중앙일보에서 아주 정확한 분석을 했다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을 온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윤심이 그대로 투영된 채 당대표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대통령실에 어찌 보면은 오도에 맞춰서 당을 운영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의 가장 패배의 큰 요인이 되었던 윤심 그 자체가 가장 큰 패배의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었다라는 그 반증이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였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감동이 없다라는 걸 떠나서 이제는 이 당의 회생 혹은 뭔가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 2기가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했지만 무엇보다도 감동을 넘어 절망을 준 내년 총선 때까지 과연 이 체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난파선 같은 모습으로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나 보수를 지지했던 많은 당원들, 시민들마저도 이번에 반성과 성찰 없이 어떠한 결과에서 본인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국민에 대한 사죄의 표시로 할 수 있는 인선마저도 친윤 인사로 중요한 보직들을 다 했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은 지지하는 국민들에게까지도 등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이 다 이번 김기현 체제 2기 인사에 대해서 썩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시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여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까지 영남 내부에서 수도권 총선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 얘기 지금 저희가 쭉 한 거였죠. 지금 당 사명이다, 영남이다.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수도권 총선이 위기다라는 건데 근데 요걸 좀 같이 볼까요? 네. 어제 이 사진 한 장이 또 상당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냐? 저희가 좀 확대를 해서 봤는데 이게 조수진 최고위원이 지금 이 최고위 시간에 지금 핸드폰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 요 내용을 누구한테 보냅니다. 주요 당직자 임명한 내용을 누군가한테 보내요. 보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사무총장, 조직부총장, 당 등등등 해갖고 쭉 어제 발표한 7명의 인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 볼 포인트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 여기에 돼 있죠. 사무총장이 박대출 국회의원으로 돼 있었어요. 사무총장 박대출 국회의원. 네. 근데 분명히 앞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한 게 사무총장은 이만희 의원이 됐다. TK 이만희 의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걸 보면 그러면 초안에서는 박대출 의원이 사실 사무총장으로 내정이 돼 있었는데 막판에 바뀐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석 의원님. 네. 뭐 충분히 바뀔 과정이 있었겠죠. 네. 뭐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일요일이었죠. 그제 의총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 수도권에 뭐 권영세 의원, 뭐 윤상현 의원, 뭐 김학용 의원 네. 이렇게 다양한 후보군이 있었습니다. 박대출 의원도 그 중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근데 뭐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장을 지냈다가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충분히 가만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인선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인물을 내놓느냐 네. 그것이 주요적으로 평가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번 인선에 있어서 뭐 아쉽거나 그런 문제는 일단은 제쳐두고 그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아직 뭐 6개월가량이 남은 총선에 있어서 지도부가 네. 어떤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지 어떤 새로운 인물을 투입할지 그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선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뭐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도부가 앞장서서 내세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요.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좋은 정책을 내놨을 때 국민의 호응도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방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문자 요 내용을 보고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총장은 박대출 의원이거든요. 윤영걸 대표님.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원래 통상 사무총장은
청와대에서 예전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보통 선정을 하는데 용산의 선택은 박대출이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본인 의지로 이만희 의원으로 교체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대출 의원은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번 보궐선거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지명직들 다 물러났거든요. 네. 물러났는데 그분을 오히려 더 좋은 자리로 더 센 자리로 갖다 놓는 이게 인사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뭐 용산의 힘인지 네. 김기현 대표 뜻인지는 뭔 모르겠지만 네. 이런 말이 안 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일 처음에 문제가 뭐냐면 무슨 문제가 터지면 책임자가 사표를 내야 되고 책임자가 통감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책임자들은 그대로 있어요. 이태원도 그렇고 저 수해 참사 때도 그렇고 다 책임자는 그대로 있고 밑에만 이번에도 지명직만 바뀌는 거예요. 그나마 바뀐 지명직을 또 사무총장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성하고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도 양단, 쾌도 난마식으로 아마 김영삼 대통령 같으면은 네. 벌써 당정 개편 오늘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심, 국민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그걸 보고서 바꿔버려서 분위기를 혁신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용산의 분위기는 뭡니까?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 지금 국민들이 차분하고 이거 싫어요. 빨리 바뀌라는 거예요. 과거에 2016년에 반성이 얼마나 중요하면 4.13 총선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국민의당이 38석, 민주당이 오히려 보수당을 이겼어요. 집권당을. 네. 표가 많았어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양당제가 하도 일을 안 해서 양당제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 배신자라면서 자기 정치한 거 비난했어요. 반성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양당 체제를 그 국민이 심판한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탄핵까지 가고 2020년 총선 또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처절한 반성을 해야지 앞으로의 길이 열리는데 네.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인사 돌려막기.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갖고는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아침에 화가 나신 건 아니겠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세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 사진에서 아까 저희가 위에 그 인사 발표 부분만 좀 봤는데 밑에 여기에 요걸 받은 사람, 네. 요걸 받은 사람이 여연 부원장이었습니다. 여연 부원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눈물. 그러면서 연기하자고 해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 부분.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근데 어떤 분이 사실 이 사진 한 장이 어제 이미 쫙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슈가 됐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신정현 위원님. 예. 김기현 대표 쫓겨난다는데 누구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네. 기현 대표 누구한테 쫓겨난다는 얘기인 걸까요? 이 여연 부소장은.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김기현 대표를 그 자리에 앉혀주신 분 윤석열 대통령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 윤심으로부터 멀어지면 쫓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지금의 인사들 하나하나 보면은 당 내에서조차도 저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윤심을 대표할 만한 인사들로 주요 보직들이 또 있었지만 또 국민들이 볼 때도 부적절한 인사가 있었어요. 과거에 수해 지역에 가서 아이고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나오게. 이런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김성원 의원입니다. 그 사람도 지금 주요 보직에 앉혔어요. 여의도 연구원장인가요? 자,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공감대, 국민의 시각과 상관없다. 윤심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민의힘의 내년도 총선에 체제를 꾸려나가겠다. 국민의 시선에서 괴리된 총선,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윤심의 충성을 다했다가 모두가 다 난파선에서 몰락하지는 않을까요? 저도 다른 당에서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국민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 인사의 중요한 결정, 구조, 국민의 시선, 국민의 기준, 여기서부터 멀어졌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당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세게 비판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당 정대 관계에서 이걸 당이 주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마치 화답하듯이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도훈 대변인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대통령은 주례회동에 앞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현안을 보고받고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네, 총 3가지 소통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당정 소통, 국민 소통, 네, 현장 소통 3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더 좀 끈끈하게 국민 얘기를 더 듣겠다라는 지금 얘기인 건데, 근데 만평이 오늘 또 이런 만평이 있었어요. 네, 요거죠. 국민, 현장, 당정 소통을 강화하라라고 윤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도훈 대변인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저희도 같이 들었는데, 자, 여기를 볼까요? 자, 윤 대통령이 여기 앞에 김기현 대표로 보입니다. 당 김기현 대표죠.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두 손 무릎 위에 놓고 점점점 될까라는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이동석 위원님. 네. 약간 이거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뭐 언론에는 많이 안 나와 있지만 뭐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네. 뭐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호흡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로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지만 앞으로 그것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이번에 제대로 나왔으니까요. 네. 앞으로 지켜보시면 더욱더 만남을 주도하고 당정청 관련을 통해서 뭐 경제, 서민들의 그런 먹거리를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정책들을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소통을 강화하자라고 한다고 딱 강화 딱 되는 건 아니죠. 사실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동석 위원의 얘기를 좀 약간 들어보면 근데 지금 계속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밑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지금 들립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아까 국민 눈높이 얘기가 나왔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점을 여권이 같이 좀 인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